자, 오늘은 이강인 선수 경기 후토크인데요.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 팀의 주장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30일 새벽에 열렸던 발렌시아와 레반테 프리시즌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경기 전에 발표된 출전 선수 명단에 C, 그러니까 까삐따의 약자죠. 이 C 마크가 새겨져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시작할 때 정말 주장원장 차고 맨 앞에 서서 입장을 하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비록 프리시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주장원장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넘겨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강인 선수는 재계약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과 또 감독이 올 시즌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많이 기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좀 외부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강인이 프리시즌 경기이긴 합니다만 주장 완장을 찾다는 거 의미심장하게 여겨지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렌시아의 현재 주장은 이제 풀백인 호세 가야입니다. 주장을 맡아왔던 다니 파레오가 비아레알로 이적을 한 뒤에 이제 물려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번 레반테전에는 가야 선수가 이제 선발로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 한정 캡틴, 그러니까 주장 완장을 차게 된 거죠. 사실 레반테전에 발렌시아가 유스 출신 어린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짰습니다. 하루 전에 비아레알전이 있었고 이제 이틀 연속 치러진 이제 프리시즌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날 선발로 나온 선수들은 전부 다 선발에서 이번 경기에선 제외를 한 거죠. 선발을 통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도 선발에 포함이 됐고 또 이날 주장까지 맡게 된 겁니다. 뭐 아무리 어린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을 꾸렸다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이 중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11명 가운데서 골키퍼 실레센 31살이고 또 공격수 소브리노 28살이고 이 두 선수를 빼면 가장 많은 나이가 많은 선수가 22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팀이기는 해요. 평균 연령이 22살이 안 되는 팀이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강인은 오히려 어린 축에 속하거든요. 11명 가운데에서 이강인보다 어린 선수가 여기 보시다시피 알레망하고 유누스 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2002년생. 나머지는 전부 다 형이에요. 그런데도 이강인 선수가 이겼다는 거. 이걸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발렌시아 짬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한국 선수이긴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10년 차예요, 발렌시아 생활이. 그 뒤로 쭉 이제 이 팀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성골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술적인 영향력이죠. 나이에 비해서는 1군 경력이 많고 또 올 시즌에 그라시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2-3-1, 그 4-4-2 뭐 이런 폼의 중심으로 해서 이강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좀 중용할 걸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팀의 기여도가 높은 역할을 맡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 완장을 차면서 또 힘을 또 실어주는 어떤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렌시아 구단이 그냥 프리시즌 경기니까 뭐 아무나 맡아, 또 맡아,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주장 완장을 쳐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국대인 실레스 골키퍼도 있는데 굳이 이강인을 콕 지목해서 주장을 맡게 한 거니까요.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렇게 트위터에도 공식 트위터입니다, 발렌시아. 이렇게 따로 첫 주장 관련 포스팅을 했고요. 홈페이지에도 이강인의 첫 주장 경기를 기념하는 섹션을 따로 좀 만들었더라고요. 구단에서도 그냥 연습 경기 주장 아무나 맡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 언론들도 이강인의 1군 커리어 첫 주장 경기였다는 것을 의미 있게 다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완장 한번 찬 게 뭐 별 대수냐 뭐 이렇게 없이 여길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강인이 주장으로 치른 첫 번째 시합 내용은 어땠을까요? 네,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내용은 참 뭐 그랬어요. 네, 하지만 발렌시아가 어린 선수를 대거 기용한 것에 비해서 상대팀 레반테는 베테랑 선수들, 주전 선수를 거의 대부분 출전했기 때문에 이강인이 주장을 맡았던 경기 뭐 선방을 했다, 발렌시아의 어린 선수들이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내용이 좀 활기차게 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는 이제 70분을 뛰고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현지 매체 중 이제 엘데스 마르케라는 매체에서 이제 평점을 줬는데 이제 5점을 줬더라고요. 주장으로 뛰었다, 뭐 개인 플레이가 좀 뭐 심했다, 뭐 이런 류의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한준 기자 통해서 이 평점 준 기자한테 제가 왜 이렇게 썼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를 제때 안 넣어준 장면이 몇 번 있어서 좀 뭔가 팀 플레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강인 선수의 여러 경기들 중에서 그렇게 돋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 축구에서 주장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권한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어떤 리더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팀 내 베테랑이나 영향력이 가장 큰 독보적인 에이스 뭐 이런 선수들이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장 정해지는데 뭐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뭐 감독이 뽑는 경우가 좀 많고 선수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주장의 자격이나 기준이 따로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 임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규정에 따르면 주장의 임무가 뭐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제 코인 토스하고 그러니까 진영 정하는 거 선축이나 그리고 승부차기 때 누가 먼저 찰지 정하는 거 여기에 이제 주장의 대표로 가서 제비 뽑기 하는 거죠. 뭐 코인 토스도. 그 외에는 경기장 입장할 때 뭐 맨 앞에 서는 거 그리고 이제 우승 세레머니 할 때 우승 트로피 먼저 드는 거.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주장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장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정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가장 잘못 알려진 것은 이제 주심에게 항의할 권한은 이 주장한테만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심에게는 누구도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관례적으로 주장이 이제 선수들의 어떤 오심에 대해 항의 이런 게 있을 때 대표로 가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게 무슨 뭐 규정에서 보장하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장이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 또 이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요. 우리 대표팀 경우도 보면 박지성 선수 그리고 이제 홍명보 전 감독이나 기성용 선수의 캡틴 시절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도 들어보면 어떤 형 또 어떤 선배 어떤 동료가 주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팀의 공기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하고의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도 되고 전체적으로 팀의 화이팅을 불러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주장의 역할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딱히 어떻게 뭐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장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축구 역사에서도 보면 나이가 어린데 일찍부터 1군 주장을 맡은 선수들이 꽤 됩니다.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정식 주장은 아니고 경기 주장을 맡긴 했지만 어쨌든 만 19살이라는 나이에 이 주장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축구 역사를 보면 비슷하거나 더 어린 나이에 뭐 팀의 정식 주장이 된 경우들도 뭐 적지 않게 있기는 합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페르난도 토레스가 지금 이강인 나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주장을 맡았었고요. 리버풀 갈 때까지 한 6년 정도 주장을 했었고 또 원클럽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AS 로마의 프란체스코 토티는 이제 만 22살 때 세리아 최연소 주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맡았었고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주장이 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를 쭉 봤을 때 이제 그 공통점이 있어요. 대체로 소속팀에 대한 로열티가 좀 강한 편이라는 거. 그리고 그라운드 내에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또 잘 챙기는 선수들이라는 거. 또 감독하고 굉장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선수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인정받고 구단과 팬들에게도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이제 어린 나이 주장을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주장 한 장을 찰 수 있었던 것은 팀 내에서 이강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이강인을 주장을 맡긴 것에 대해서 뭐 어리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강인이란 선수에 대해서 그 자체 비난이나 주장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그 현재 반응을 좀 봤는데 없더라고요. 주장 영어로는 캡틴이나 스키퍼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스페인어권에서는 까삐딴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꺼삐딴리라고 국어 교과서에 소설책이 나왔었는데 이탈리아어로는 까피타노 이렇게 불리죠. 뜬금없이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 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주장 한 장을 차고 경기장에 나오면서 많은 한국 팬들을 굉장히 좀 설레게 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주장 한 장을 차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뛸 때 차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팬들이 그런 어떤 한국 선수가 유럽에 주장 한 장을 차는 거에 대한 묘한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날 이강인 선수는 이제 70분에 교체 아웃되면서 이 바스 선수에게 본인이 이제 완장을 넘겨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가 언제 또 주장 한 장을 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이례적이면서도 좀 보기 좋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강인 선수 점점 발렌시아 내에서 그래도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투톱의 일원으로 뛰면서 중원부터 최전방까지 아주 활발한 움직임 보였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프리시즌 2020-2021 스페인 라리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